여러분, 지금 바로 오른손을 펴서 눈앞에 딱 대보시겠어요?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상관없습니다. 손가락을 가지런히 한번 모아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인 약지와 두 번째 손가락인 검지, 이 두 개 길이를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자, 어떠세요? 혹시 약지가 검지보다 더 기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만큼은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관상학적으로나 통계적으로나 약지가 검지보다 긴 분들은 타고난 기질이 따로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분들이에요. 어딜 가나 사람이 꼬이고 남을 챙겨야 직성이 풀리고 내 밥그릇보다 남의 밥그릇 먼저 챙겨주는, 흔히 말하는 맏며느리감 혹은 집안을 일으키는 장녀 같은 팔자를 타고나신 분들이죠. 그런데요, 특히 지금 나이가 50을 넘기셨다면 제 얘기 한마디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평생 가족 뒷바라지하고 남 퍼주느라 고생만 했던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아주 기가 막힌 대반전의 기회가 찾아오고 있거든요. 혹시 요즘 들어 예전 같지 않게 만사가 귀찮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내가 여태껏 뭐하고 살았나 싶어 울컥울컥 하시지 않나요? 그거 늙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게을러서 그런 건 더더욱 아니고요. 그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남을 위한 삶에서 나를 위한 삶으로 바뀌려고 보내는 하늘의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그동안 남들에게 퍼주기만 했던 복을 이제는 이자까지 쳐서 내 것으로 싹 쓸어 담는 법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고 앞으로 말년 운이 확 트이는 비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약지가 긴 분들은 젊은 시절부터 에너지 덩어리였을 겁니다. 주변에서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 어휴, 애 엄마가 참 부지런도해. 누님 없으면 이 모임이 안 돌아가요. 역시 자네가 진국이야. 남들이 부탁하면 거절 못하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꾸준히 도맡아 하시고 그렇게 내 몸 갈아서 주변 사람들 챙기면 다음날 피곤하기는커녕 오히려 힘이 펄펄 나셨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내 에너지가 샘물처럼 무한대로 솟아나는 줄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50고개를 딱 넘으면서부터 뭔가 달라지지 않던가요? 분명 똑같이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눈뜨기가 천근만근입니다. 예전에는 알람 울리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서 식구들 아침 밥상 차리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요새는 아이고 5분만, 10분만 하면서 이불 속에서 나오기가 싫어지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도 그래요. 옛날엔 밤새 수다 떨어도 멀쩡했는데 요즘은 한두 시간만 지나면 아, 집에 가서 눕고 싶다. 기빨린다. 이런 생각 드시죠? 즐거워야 할 모임이 숙제처럼 느껴지고 말이에요. 어디 그뿐인가요? 평생 해오던 살림인데 문득 설거지통 앞에 서 있다가 내가 언제까지 삼시세끼밥 차려야 하나 싶어 울컥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남편 밥 차려주는 것도 꼴 보기 싫고 자식들 뒷바라지도 이제는 버겁게만 느껴지고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세요. 아, 내가 늙었나 보다. 이게 말로만 듣던 갱년기 우울증인가? 내가 배가 불렀나? 왜 이러지? 하면서 스스로를 막 자책하십니다.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게을러진 것도 아니고 나약해진 것도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의 인생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50대라는 나이가 참 그래요.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은 다 커서 내 품 떠나려 하고 반대로 꼿꼿하시던 부모님은 편찮으셔서 내 손길이 더 필요해지죠.
남편은 정년퇴직이다 뭐다 해서 집에 들어앉기 시작하고 인생의 환절기가 온 겁니다. 농사로 치면 지난 30년은 봄, 여름이었어요. 땀 뻘뻘 흘리며 밭 갈고 씨 뿌리고 남들 먹여 살리느라 정신없이 달려온 시기였죠. 그런데 이제 가을이 왔는데도 여전히 땡볕 아래서 밭만 가려고 하니까 몸이 파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느끼는 그 피로감, 그 짜증, 그거 몸이 고장 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보내는 비명소리예요. 주인님, 제발 이제 씨 뿌리는 거 그만하고 열매 좀 따먹읍시다. 나 좀 쉬게 해줘요. 라고 말이죠. 만약 지금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시다면 안심하세요. 당신은 지금 아주 정상적인, 아니 아주 건강한 변화의 길목에 서 계신 거니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쓴소리를 해야겠습니다. 귀가 좀 아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약지가 긴 여러분은 천성이 착합니다. 네, 너무 착해서 탈이죠. 누가 힘든 꼴을 못 보고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지나친 착함이 지금 여러분을 가난하고 병들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을요. 50년 넘게 베풀고 사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고약한 마음의 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받는 것을 거부하는 병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어머, 오늘 옷이 참 예쁘시네요 하고 칭찬하면 뭐라고 하세요? 어머, 고마워요 하고 활짝 웃으시나요? 아니면 아이고 아니야. 이거 시장에서 떨이로 산 싸구려야 하면서 손사래부터 치시나요? 자식들이 용돈 주거나 선물 사오면 뭐라고 하세요? 고맙다, 잘 쓸게 하세요? 아니면 얘는 돈도 없는데 뭘 이런 걸 사와. 내 놈 쓸 돈도 부족할 텐데. 하면서 미안해 하시나요? 마트 가서 장볼 때는 또 어떻고요? 자식들, 손주들 먹일 고기는 1등급 한우 덥석 집으면서 정작 내가 먹을 건 아니고 이건 비싸네. 그냥 싼 거 먹자 하면서 내려놓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겸손인 것 같죠? 알뜰한 것 같죠? 천만에요. 이건 겸손이 아니라 내 인생에 들어오려는 복을 내 발로 걷어차는 짓입니다. 돈과 운이라는 건 물의 흐름과 같습니다. 내가 남한테 베풀면 그만큼 나한테도 다시 돌아와야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나는 안 받을래. 나는 자격 없어. 나는 싼 거면 돼 하면서 들어오는 입구를 꽉 틀어막고 계신 겁니다. 입구가 막혔는데 어떻게 됩니까? 고인 물은 썩고 흐르지 않는 에너지는 병이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궁상을 떨고 계시는데 어떻게 귀한 대접을 받길 바라십니까? 아이고, 내가 무슨 애들 쓰기도 부족한데. 이런 말버릇이 바로 여러분의 돈맥을 끊어버리는 가위질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해요. 그리고 더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하는 거 정말 상대를 위한 사랑일까요? 어쩌면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서 상대를 내 품 안에서 못 나가게 붙잡아두는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다 큰 자식 밥 챙겨주고 빨래해주고 시시콜콜 간섭하고 그게 자식 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자식의 자립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동안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 희생 훌륭했어요. 하지만 나를 텅 빈 껍데기로 만들면서까지 베푸는 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학대입니다. 이제 그만 호구 역할에서 내려오실 때가 됐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오늘 당장 바뀔 수 있어요. 지금 바로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마음을 좀 굳게 먹어야 해요. 해보지 않은 일이니 겁도 나실 거예요. 내가 갑자기 변하면
남편이 싫어하지 않을까? 친구들이 변했다고 욕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요. 여러분이 변하기 시작하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귀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 신기한 변화의 증거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변화는 거절의 맛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몸이 부서져라 아파도 김장하러 가고 가기 싫은 모임도 나 빠지면 서운해할까봐 억지로 나가셨죠? 이제는 딱 한마디만 해보세요. 미안해. 오늘은 내가 좀 쉬어야겠어. 다음에 볼게. 처음엔 심장이 쿵쿵거릴 겁니다. 그런데 막상 뵙고 나면요. 세상이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방이 그래. 몸조리 잘해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 시간을 챙기니까 남들도 아, 저 사람은 함부로 오라가라 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고 나를 어려워하고 존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만만한 예스맨에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귀부인으로 신분 상승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변화는 돈 쓰는 즐거움을 나를 위해 누린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식당 가면 공짜 자판기 믹스커피만 뽑아 드셨죠? 이제는 친구랑 밥 먹고 나서 당당하게 예쁜 카페 들어가서 8,000원짜리 토핑 스북한 발음하기도 어려운 음료도 시켜 드세요. 백화점 가서 어머 예쁘다 하고 가격표 보고 내려놨던 그 블라우스 눈 질끈 감고 한번 사서 입어보세요. 아이고 아까워라 하는 마음은 딱 3초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화사해지면 내 마음에도 꽃이 핍니다. 내가 나한테 돈을 쓰면 궁상맞은 기운이 싹 사라지고 부티가 나기 시작해요. 내가 나를 명품으로 대접해야 세상도 나를 명품으로 대접해주는 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인생의 배역이 바뀝니다. 여러분은 지난 수십 년간 남편이라는 주연 배우의 조명 감독이었고 자식이라는 아이돌 스타의 매니저였습니다. 항상 무대 뒤에서 뒷바라지 하느라 내 얼굴은 보이지도 않았죠. 하지만 50 이후의 인생 드라마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저녁 당장 실천해 보세요.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 얘들아 뭐 해줄까? 묻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선언하세요. 오늘은 내가 매콤한 아구찜이 당기네. 오늘 저녁은 이거다. 싫은 사람은 라면 끓여 드세요. 처음엔 가족들이 눈이 휘둥그레질 겁니다. 엄마 왜 저러지? 하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가족들도 깨닫습니다. 아, 우리 엄마도 입맛이 있는 사람이었지. 우리 아내도 취향이 있는 여자였지. 그때부터 여러분은 집안의 식모나 하녀가 아니라 비로소 존중받는 어머니이자 아내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어떠세요? 상상만 해도 짜릿하지 않으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뛰다가도 막상 내일 아침이 되면 또다시 가족들 눈치가 보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때마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비행기 산소 마스크 법칙입니다. 비행기 탈 때 승무원들이 항상 강조하죠. 위급 상황이 닥치면 옆에 있는 아이보다 보호자인 내가 먼저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요. 내가 먼저 숨을 쉬고 살아야 내 아이도, 내 남편도, 내 부모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가족을 행복하게 합니까? 엄마가 속으로 화병이 나서 끙끙 앓고 있는데 집안이 편안할 리가 있나요? 그러니 나를 챙기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리 가족 모두를 살리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거창한 거 필요 없습니다. 하루 딱 5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성역을 만드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부엌으로 뛰어가지 마시고 단 5분만이라도 창문 열고 바람 쐬면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들으세요. 따뜻한 커피 한 잔 타서 베란다 의자에 앉아 온전히 그 향기를 즐기세요. 그 5분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단단한 기둥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검지보다 길게 뻗은 저 약지. 저건 여러분이 지난 50년 동안 치열하게 사랑하고 아낌없이 베풀었다는 영광의 훈장입니다. 부끄러워할 것도 숨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의 방향을 나 자신에게로 돌리세요. 지금까지 남을 위해 썼던 그 신비한 에너지를 이제는 나를 위해 쓰세요. 그래야 남은 인생이 억울하지 않고 황금빛 노후로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 자, 이제 저와 약속하는 의미에서 아래 댓글창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 글로 적으면 이루어지는 힘이 100배는 강해집니다. 이제는 누리며 살겠습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어색하세요? 아니요. 눈 딱 감고 한번 적어보세요.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여는 열쇠가 될 겁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참 잘 버티셨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자식 걱정, 돈 걱정 없는 꽃길이 되기를 저도 진심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그 작은 손짓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